윤 대통령은 방문 사흘째인 13일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로 이동해서 먼저 상원 건물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 상원 의장 그리고 레이몬드 드 로온 하원 부의장과 합동 면담을 가졌습니다. 11월 22일 네덜란드 총선 이후 네덜란드 하원이 신임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원의 경우에 부의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의회 간 교류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하원 합동 면담에 이어 윤 대통령은 총리실로 이동하여 마크 루터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총리 개인 집무실에서 소인수로 실시된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래 루터 총리와 가진 네 번째 양자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 안보, 북한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논의한 데 이어 러북 군사 협력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이버 안보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단독 회담 종료 후 루터 총리와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빌렘 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MOU 서명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양국은 정상 임석하에 총 6건의 MOU에 서명하였습니다. 먼저 양국 외교부 간의 경제안보협력 MOU입니다. 양국 간 연례 경제안보 대화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부는 네덜란드 유관 부처들과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MOU,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 무탄소 에너지 협력 MOU 이렇게 3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동 MOU들은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등 공급망 위기 대응 관련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SMR 건설 소형 원자로, 원전 기술, 인력, 핵 연료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친 분야 협력을 모색하며 무탄소 에너지 정책과 수소, 풍력, 태양광 분야의 교류와 공동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번째 MOU로는 우리 과기부 그리고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사이에 ICT 협력 MOU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양자,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양국 국방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루터 총리 방한 시 네덜란드 측이 제안한 이후 지난 1년간 양국 국방당국의 검토를 거쳐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되었습니다. 국방 MOU는 평화유지 활동 PKO,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훈련 확대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총리 주최 업무 오찬에는 양국 주요 강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 안보, 경제협력, 과학기술협력, 문화, 인적 교류, 의제의 순서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빌렘 알렉산더 국왕도 함께했습니다. 양국 정상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고 열띤 토의를 가졌습니다. 업무 오찬 종료 후에 윤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헤이그 정치의 중심지 비넨호프에 위치한 역사적인 건물인 리더자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방문입니다. 리더잘은 현재 개보수 작업을 진행 중인 관계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네덜란드 측에서 리더잘이 우리 주권 회복 역사에 있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고 방문을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루터 총리와 함께 1907년 만국 평화회의와 관련된 전시물을 관람하고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리더잘에서 루터 총리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윤 대통령은 유럽 내 유일한 한국 독립운동 기념 장소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방문한 것입니다. 이준 열사 기념관은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 고종 황제의 특사로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파견되었던 이준 열사가 순국한 장소인 드용 호텔에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이준 아카데미가 1995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준 열사가 사용하던 방과 침대, 고종 황제가 수여한 특사 신임장 등 전시물을 관람하였습니다. 암스테르담 복귀 후에 윤 대통령은 빌렘 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암스테르담 왕궁 인근 호텔에서 참전용사 간담회 그리고 한 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는 네덜란드 참전용사 20여 분 그리고 유족 4분 그리고 참전협회 관계자들 2분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유족 가운데에는 1951년 횡성 전투 중에 중공군의 대공세로 후퇴하는 우리 군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네덜란드 지휘관 고 덴 아우덴 중령의 조카 여자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투사 출신 최병수옹 현재 90세인데요. 이 특별 참석자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네덜란드 부대의 부대원으로 원주 횡성지구 전투에 참전했던 그는 이곳 암스테르담에서 70여 년 만에 옛 네덜란드 전우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70년 전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워준 네덜란드 장병들의 희생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웅의 제복을 한국전 참전용사인 코르트 레버르 옹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빌렘 알렉산더 국왕은 한 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의 특별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양국 기업 간 반도체, 무탄소 에너지, 과학기술, 물류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윤 대통령 부부는 국왕 내외 및 네덜란드 정재계와 문화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는 답례 문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암스테르담 남동부에 위치한 에이파스 라이브 콘서트홀에서 라이브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는 판소리, 시조, 민속무용, 민요, 판굿과 같은 한국의 독창성이 드러나는 전통 문화 공연의 정수를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후 윤 대통령 부부는 국왕 내외와 함께 공연자들을 격려하고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여러 일정을 함께 소화해준 국왕 내외에게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1961년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는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설명했지만 양국이 채택한 공동 성명에 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는 크게 5가지 전략적 협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양국은
기존의 경련으로 개최하던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를 2+2 포맷으로 확대하여 경련 주기로 외교 산업부 장관 간 2+2 대화체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2+2 협의를 갖는 나라는 미국, 호주, 영국과 같은 소수 핵심 우방국들인데요. 이들 나라들과 실시하는 2+2 회의는 외교 국방장관급 대화체입니다. 이번에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신설되는 2+2 장관급 대화체는 한 네덜란드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교 산업 2+2 협의체로 신설됩니다. 이는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 안보, 수출 통제 분야의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양국은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포함하여 한 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 혁신공동위원회, 범부처 사이버정책협의회 등 기존에 있기는 한데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각종 협의 채널을 연례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방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양국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의 구체적 조치로서 우리 군은 2025년에 네덜란드와 독일이 주최하는 다국적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관련 지휘소 훈련, 즉 Joint Protect Optic Windmill 훈련에 옵저버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방산 군수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 우리 방산 협력의 유럽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 국제 규범 수립 과정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왔습니다. 양국은 올해 제1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즉 리에임 회의를 함께 개최한 데 이어 내년에 2차 회의도 서울에서 공동 주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반도체 동맹의 구축입니다. 반도체 동맹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동일한 가치와 이념을 표방하는 가치 규범 공유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과 네덜란드가 가치 기반의 파트너로서 사이버 그리고 군사 방위 분야에 걸쳐서 깊은 안보 외교 협력을 추진하고 있듯이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의 이익이 첨예하게 걸린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만큼 신뢰를 갖고 서로 심도 있는 협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반도체 협력을 통해서 모든 산업 분야 그리고 미래의 주요 경제 안보의 핵심 이익을 결정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공급망의 위기 협력을 함께 돌파하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동맹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양국이 평소에 매우 깊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꾀하면서 위기 상황 시에 그 위기를 함께 규정하고 그 위기에 대해서 모든 힘을 모아서 즉각 그리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동맹 관계로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이 평시 각별한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위기 발생 시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함께 집행해가고 이행해가는 그러한 동맹 관계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린 양국 간의 공동 성명에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반도체 동맹이라는 용어를 직접 기입해 넣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윤 대통령의 아스멜 방문 계기에 정부 간, 기업 간 3건의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외교 당국 간의 연례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하였고, 양국 산업 당국 간에는 반도체 정책 조율을 위한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여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MOU를 바탕으로 공급망 협의체 구성도 추진됩니다. 윤 대통령의 아스멜 본사 방문과 더불어 이번에 이러한 경제안보, 산업정책 관련 다양한 양자 협의 채널의 신설,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품목 협력 관련 MOU 체결은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의 구축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반도체 동맹 체결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지닌 양국의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 전략적 협력의 세 번째 의미는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협력입니다.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평평하고 좁은 영토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한계가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스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네덜란드 정부와 체결하는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비롯하여 원전 분야 양국 정부 그리고 기업 간에 체결되는 MOU들은 우리의 원전 세일즈 외교를 본격화하고 한 네덜란드 양국 간의 SMR 건설,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양국 산업 당국 간 체결하는 무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 MOU는 해상 풍력, 수소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한국 부산항만공사와 로테르담 항만공사 간의 투자 의향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로테르담 항에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 지역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협력을 본격화해 나갈 것입니다. 유럽 내 냉동 물류 거점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 제품의 유럽 수출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 전략 기술 분야 협력 강화입니다. 이번에 우리 과기부가 네덜란드 측과 체결한 ICT 협력 MOU는 디지털 분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와의 인공지능, 양자 과학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기술 그리고 인력 교류와 공동 연구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 농업 그리고 디지털 파밍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가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별도로 체결하는 디지털 파밍 MOU는 이 분야 양국 간의 공동 연구와 협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인적 문화 교류의 증진입니다. 양국은 청년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수를 2배로 확대합니다. 또 박물관 간의 소장품 교류, 공동 큐레이션 간 문화기관 교류, 그리고 아티스트 단기 체류 지휘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양국 청년 세대와 양국 문화계의 교류 확대는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과 창의성 증진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개 분야의 한 네덜란드 전략적 협력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발표될 한 네덜란드 공동 성명은 총 2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문에는 우리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의 국빈 방문의 의미, 그리고 작년 11월 루터 총리 방한 시에 채택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이 이번에 성사되었음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4항까지는 양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교 이전에 네덜란드의 6.25 전쟁 파병, 1961년 수교, 그 이후로의 광범위한 협력관계의 발전, 22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이후 지난 1년간 활발한 고위급 실무급 교류 그리고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네덜란드 공동성명 제5항에서는 전략적 소통 채널의 확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2+2 외교 산업 장관급 대화체 신설을 경련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차관복급 정책 협의체, 경제공동위원회, 혁신공동위원회, 범부처, 사이버정책협의회 이런 모든 산재한 협의회들이 매년 한 번씩 개최될 것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 대화가 양국 간에 신설돼서 운영될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6항에서는 국방안보 협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방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되었다. 그리고 방산군수 공동위원회가 개최된다. 2025년도 JPOW 훈련에 한국이 옵저버로 참석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7항과 8항은 한반도 그리고 인태 지역의 협력을 담고 있습니다. 인태 지역의 자유, 개방성, 포용성을 강조하고 인태 지역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특히 북한 도발 강력 규탄, 네덜란드의 우리의 담대한 구상 그리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 북한 인권 증진 협력에 대한 강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9항에서 10항까지는 신흥 안보 협력입니다. 2024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서울에서 공동 주최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에서 15항까지는 경제 협력입니다. 반도체 대화 신설,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반도체 동맹 구축,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지식, 정보 교류 증진, 원자력의 전주기 협력 강화, 무탄소 에너지 협력입니다. 16에서 18항까지는 과학기술입니다. ICT 협력, MOU 체결, 그리고 디지털 협력 확대, 과학연구협정, 뇌과학, 디지털 파밍, 그리고 해당 기관 간의 MOU 체결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19에서 20항은 문화예술 인적 교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기관 간의 교류 협력,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문화 교류 장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외교, 안보, 국방, 방산, 경제, 첨단 기술, 인프라,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전방위적 정상 외교로 구축한 촘촘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